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과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준 건 경기도와 무관하다. 김성태와 나의 사업 때문에 준 것이지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느냐.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보사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인 이화영 씨가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 나왔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그런데 이 배상윤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TF까지 만들었어요. 글쎄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배상윤 회장하고 김성태 회장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뭐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크게 주고 나이도 1살 차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배상윤이나 김성태나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의 진술이 거짓말일 것인가?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정이 된 건데, 그런데 왜 그런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첫 번째 일관적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었어요. 두 번째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런 그 배상윤 회장이 쭉 뭐 해외에 있든 어쨌든 간에 계속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거짓말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에 처해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요. 김성태 회장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갖다 한 겁니다.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게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배상윤 회장이 뜬금없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뀐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상윤 회장이 이제껏 3년 넘게 조용히 있다가 도피 생활하다가 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자기 입을 열었는지, 그리고 배상윤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뢰성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조폭 출신인 김성태 말은 못 믿겠다더니 배상윤 말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온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두고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해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폭 출신의 해외 장기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한마디를 근거로 삼아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3년 만에 김성태 회장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는요, 그동안 1심, 2심, 3심에서 인정한 그 증언 뭐라고 했냐면요. 이화영과 대북 송금을 협의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와도 통화를 했다.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준 거는 이재명과 경기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다음, 이 증언을 재판부가 다 믿어줬습니다. 김성태 진술이 일관되고 김성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래서 신빙성 인정된다. 다음이요. 스마트팜 사업비도 쌍방울 대답한 것. 대남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한 인사를 접촉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경기도의 방북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의 자금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1심 서울고법 2심 재판부가 지금 다 인정한 겁니다. 성신부 의장님. 예. 지금 김성태의 말을 지금 법원이 다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TF까지 꾸린 거는 이 김성태는 틀리고 배상윤이 맞다는 말인가요? 글쎄 좀 더 들여다보자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법원에 저런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상윤 회장 역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는 부패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죄를 뭔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배상윤 회장도 김성태 회장도 믿지 않는다라는 일단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배상윤 전 회장의 인터뷰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내로 와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터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인터뷰 하나일지라도 뭔가 기존의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자는,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TF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법원은 그런 판단을 내렸죠. 이화영 전 부시다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거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지금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상윤 회장이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는 그 방법이 아닐까. 전 돌아와서 빨리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치현 부의장께서는 김성태 말도 못 믿지만 배상윤 말도 못 믿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 중에는 지금 이 수사가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요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대법원이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관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상윤과 민주당에서. 배상윤 회장은요, 대북 송금 수사가 시작되니까 2022년에 출국해서 지금 3년 동안 해외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사람들은 실형 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배상윤 회장 소아 도피 생활 하게끔 도왔다는 얘기 좀 하시죠. 회사 돈 수백억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다는 건 맞습니까? 회장 지금 어디 치료하고 있습니까? 부회장만 두고 입국하신 이유가 있나요? 언제쯤 배상윤 회장 한국에 들어오나요? 회장 지금 어디 치료하고 있습니까? 귀국 권유는 따로 안 해보셨어요? 지난 3년 동안 배상윤의 도피 생활은 황제 도피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음식 또 한국 약들을 공수해가고 한국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고급 요트에서 파티도 열고 아주 호화롭게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3년입니다. 차주현 교수님. 네. 그랬던 배상윤이 3년 만에 느닷없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나섰어요. 3년 동안 바뀐 거라고는 우리 정영진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권 바뀐 거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의도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배상윤 씨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정권에게 유리한 식의 진술을 하면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상윤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민주당이 거기서 정치검찰 진상조사단 TF를 꾸린 것은요,
저는 지나치게 너무 빠른 정치적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불신과 정치적 혐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왜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결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그 정권에 지금 바뀐 이 당사자,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 바로 이하영 재판에 상당히 일종의 뭐니까 공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어떤 식으로도 들어줄 수 있는 식의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당하게 법적인 이득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다 미루심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배상윤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조작됐다고 하는 거니까 기가 솔깃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한다. 빨리 들어와서 검찰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검찰이고 그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TF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요. 이 수사를 만약에 담당하게 되는 검찰한테는 어떤 사인을 줄까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배상윤 씨의 말이 지금 정부 여당은 저런 말을 100% 믿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부적절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배상윤 씨의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예의주시를 하되 이 모든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난 뒤에 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대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배상윤 회장이 정권 교체에 맞춰 살 길을 찾으려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측의 존재감을 보이고 동시에 검찰에는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읽힌다.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처럼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주변 인물에 불과해서 당시 사정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배상윤이 지금에 와서 김성태에게 불리한 진술 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번 사건에서 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특검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은 즉시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검지서도 구속이 돼야 되고 이 사건은 특검이 발동해야 되겠죠. 이 현재 검찰 맡겨놓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은 이화영은 당연히 재심을 해서 무죄가 선고가 돼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건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지. 박 대변인님, 지금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한 사건을 지금 재심하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증언 자체가 법정에서 인정된 신빙성 있는 증언이고 지금 배상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배상윤 회장의 말에 대해서는 특검의 재심까지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법 방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잘못된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재심 자체가 형소법이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던 과거 시절에 이 탄압받은 피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과연 그 정도의 좀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민주당을 향해서 좀 면소법에 대해서 속도전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도. 그런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또다시 특검 재심 운운하면서 강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5년 뒤 재판 속개를 염두하고 벌써부터 이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려고 여당이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에도 저해되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진 부장님. 예. 지금 이화영 씨마저 특검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3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곧 공식적으로 뭔가 돌아갈 즈음인데 대북 송금 특검까지 하자라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양부남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고요. 개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뭐 양부남 의원 역시 뭔가 이게 뭐 그 배상현 회장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만약에 이것을 진지하게 특검을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저는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무리하게 이걸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현 회장의 그냥 언론 인터뷰 하나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죠. 뭔가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언론 인터뷰 하나에 기대서 뭔가 공당이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뭔가 추진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뭐 개인 자격으로 의원이 나가서 뭔가 만약에 그런 그 배상현 회장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당 의원들이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좀 자중하는 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 때 그 초기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의 속도 조절을 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굳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굳이 걸거부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개 의원들의 저런 개별적 발언은 있을 수 있으나 당 차원에서는 저는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TF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뭐 아시다시피 검찰의 이 대통령 죽이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수사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붙인 거 물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번의 경우에 해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3년 동안이나 지금 해외에 도피 중인 조폭 출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여당이 해외 도피범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서 또다시 수사 그리고 재판을 흔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이요, 최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돌연 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배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과 알페이시아 입찰 비리, 또 KH그룹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죠. 지난 2022년 6월 이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베트남 또 캄보디아 등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배 회장이 지난 24일 처음으로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근처에 있다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늦어도 8월까지는 귀국해서 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준 건 맞지만 이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배상윤 회장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간 해외에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 시점에 돌연 모습을 드러내서 이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건지 그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우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배 회장은요, 지난 3년간 아주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작년 5월 이 배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KH그룹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 회장이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면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배 회장은 이 카지노 도박으로 3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온 배 회장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갑자기 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자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배 회장이 정권 교체에 맞춰서 이 살 길을 찾으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한 검찰 고위 관부는요, 이 조선일보에 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배 회장의 이런 최근 행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는 존재감을 내보이는 동시에
이 검찰에는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읽힌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검찰은 배 회장이 귀국하면 멈춰있던 수사를 즉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